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좌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산산조각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부적격 인물들을 다 장관 후보가 되다 보니까 저 정교조나 또는 민노당까지도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강력 비판하면서 좌파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로서는 대호재인데, 다만 우리 국민의힘도 워낙 분열되고 우리도 이게 참 무기력해서 큰일인데, 그래도 그나마 좌파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찢어지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청문회하는 이진숙이죠. 이진숙. 야, 참 이게 이자는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장관 제안이 오도요. 장관 제안 오면 논문들 다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양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야, 서정욱 변호사 너도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번 해봐 이러는데 시기 주지도 않겠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청문회 하면 제가 1시간 만에 낙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지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사하는 게 있어야죠. 진짜 이진숙은 뻔뻔합니다. 제자들 논문을 100개 다 베꼈는데 논문 하나에 연구비를 3억 5천씩 탄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자 박사 논문을 그대로 베껴버립니다. 이건 한마디로 장관감이 아니고 총장 행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대학 교수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대학 교수에서도 연구 퇴출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데는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교수 사회에서도 연구 퇴출을 시킬, 이거는 도둑놈 절도범입니다. 그것도 상습 절도범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고 남의 논문이나 지식을 훔치는 것, 이게 더 악질적인 도둑 범죄자입니다. 이자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정교조에서 정교조가 나섰네요. 드디어 교육조 하면 정교조잖아요. 정교조에서도 이진숙이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진숙이를 반대하는 거는 저렇게 논문을 표절 베끼는 이런 걸 우리가 문제 삼는데, 정교조에서는 또 다른 이유, 그 이유 플러스, 예를 들어 표절한 연구윤리, 이것도 정교조에서 비판하고, 더한 게 뭐냐, 이런 게 있네요. 이진숙의 차녀가, 이진숙의 딸이 아마 둘인가? 전부 호화, 초호화 유학 생활했죠. 논문을 온갖 베끼면 연구비를 몇 억씩 타오니까 전부 생활비로 전용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범죄자입니다. 대학 교수는요, 예를 들어 월급이 진짜 박봉이라서 호화 유학을 보내기 어려워요. 제가요, 영남대 교수하다가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아들이 호주나 미국에 유학했다 했잖아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다시 변호사 하려고 놓은 겁니다. 그만큼 대학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2명을 호화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진숙 이자가 차녀가 두 번째 딸 차녀, 그런데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유학을 갔대요.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유학 갔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야, 이거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다. 위반이다. 이거는 정교조니까 선생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법률 위반이라는 거야. 초중등 교육법에. 왜냐하면 중학교를 마치고 와야 되는데 1학기, 3학년 1학기만 하고 화유학을 떠나버린. 그래서 정교조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났다 봐요. 왜냐면요, 이게 참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우파 윤석열 정권 때 어떤 장관 후보자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서정욱이, 제가 방송하는데
대부분 이게 윤 대통령 인사하면 제가 웬만하면 옹호해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희 우파 유튜버들 뭐 고성국이든 서정욱이든 제가 강력하게 이 장관은 안 됩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도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진영 내에서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고, 다르게 그 영향이 더, 왜 의례적으로 좌파들이 반대하는 거하고 우리 강력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인데 이 장관은 안 됩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따라서 정교조가 반대하면 이재명도 꼼짝 못합니다. 결국에 이진숙이는 최초의 낙마자가 아닌가. 이거는 보통 지금 좌파 패널도 뭐라느냐. 야, 이진숙이는 버리고 강선우는 구하자. 강선우는 우리 편이고, 그 다음에 강선우는 현역 국회의원 아니냐. 의원 불패. 따라서 강선우를 지키고 이진숙이를 사석작전서자 버리자. 좌파 패널들이 벌써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랬잖아. 정규재 만나가지고. 이재명이가 정규재 만나서, 아이고, 이진숙이는요, 내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이재명, 네가 추천 안 하면 네가 장관 임명하냐? 야, 장관으로 지명한 게 이재명 넌데, 네가 추천할 때 이 무책임한, 뭐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야. 벌써 출구 전략 만드냐? 이진숙이 낙마 시기도 이재명이 자기 책임 피하려고, 어이구, 이진숙이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이재명, 너가 전국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자. 말도 안 되는 게 공약하니까, 거기에 이진숙이가 서울대 10개 만들자. 이래가 지명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런 비겁한 짓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선우. 야, 요거는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진숙이는 버리고 강선우는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데, 강선우가 낙마하면요, 아마 의원 불패가 무너지는, 제가 알기로 최초일 겁니다.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의원 불패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강선우가 낙마하면요, 정치 생명도 끝나겠죠. 다음에 뭐 강서구에 공천도 물 건너가는 거죠. 근데 강선우는 누가 비판한다? 바로 민노당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이번에 대선 어떤 권영국, 즉 민노당이 권영국 후보, 그런데 강선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뭐 약간 이유는 좀 달라요. 민노당이 권영국 대표관데 강선우는 사퇴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보통 갑질, 뭐 보좌관들한테 갑질한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근데 민노당의 권영국은 뭐냐? 청문회 서면 답변에, 청문회 강선우한테 서면 답변을 요구했잖아. 거기에 보면 비동의 강간죄. 예를 들어 여성단체에서는 동의만 하면 강간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강선우가 답을 안 해. 비동의 강간죄. 또는 포괄적 성교육.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차별금지법이잖아. 포괄적 차별금지. 여기가 민노당은 목을 베고 있는데 강선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 밝히니까 실망해서 강선우 물러나. 이렇게 민노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왜 민노당이 옛날에는 장관들 죽이고 살리고 거의 아마 살생부.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때 왜 심상정이하고 있을 때요. 민노당한테 찍히면 장관 물러나야 된다. 살생부다. 뭐 이런 데스 노트 있잖아. 민노당의 데스 노트, 살생부, 죽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민노당이 뭐 의석도 없고 요즘에 민노당이 힘은 없어도 그래도 좌파 중에 좌파인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잖아. 이렇게 강선우를 비판하면요. 상당히 버티기가 어렵고 벌써 좌파가 대분열되고 찢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게요. 더 심각한 게 보좌관들 모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보좌진들이 한 1,100명 되겠죠. 1,100명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인턴까지 하면 9명. 그러면 상구 27, 2,700명. 근데 보좌관은 2명씩 있으니까 600명. 비서관까지 하면 한 1,200명 되죠. 이런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선우에 대해서 표결했어요. 투표를.
그랬더니 그 민주당 포함해서 92% 보좌진이 92%가 강선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그 강선우를 임명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이게 그 갑질의 표상인데 또 이게 그 청문회 과정에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그 혹을 떼려다가 혹이 더 붙어 있죠. 전부 이게 뭐 음식물 분리수거 쓰레기 치우려놓고 갑질한 거 맞잖아. 그런데요,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게 내가 어제 먹었던 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차 안에 나난 거 잘못 나난 거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저기 회계망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보좌진을 갖다가 딴 데도 못 가게 갑질해가 기분 나쁜지 딴 데도 못 가게 딱 이렇게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월급 안 주가지고 진정서도 몇 번 냈대. 와,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보좌진 월급 주는데 어떻게 돈을 체납해서 그게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도저히 제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따라서 이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보좌진이 92%가 강선우 안 돼. 이런 자각이 여가부 장관 한다.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이 강선우도 이재명이가 자기 이부 자리를 딱 그때 이재명이가 왜 그 단식 쇼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참칭 단식, 가짜 단식을 할 때 가짜 단식 했잖아요. 뭐 단식은 무슨 단식을 해. 그때 그 강선우가 이부 자리 펴주고 막 이게 막 그냥 김현지처럼 떠받들어 주니까 김현지. 그래서 그 장관 임명했는데 근데 그 이런 소문이 원래부터 파다했거든요. 강선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최초로 의원 불패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두 명이 낙마하면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같은 장관이 누가 있어? 한 명도 동의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재명이가 뭐 임명 강행하도록 만들어놔야지. 거기에 우리가 굴복해서 한 놈도 동의해주면 안 돼요. 전부 이게 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면 안 된다. 이게 야당이 제대로 싸우 한 놈도 정인도 안 불러내고 정말 이게 심각한데 이놈들이 말이야. 딱 김민석이 총리 첫 청문회 할 때 제가 야 김민석이 너 돈 어디서 났어? 이런 식으로 비판했더니 바로 첫날에 죄를 고소해놨더라고요. 와, 참 이게 저 영등포 경찰서에서 김민석이한테 고소당해서 참 이게 황당한데 제가 맞서 강력하게 싸울 겁니다. 이놈들에게 한 놈도 동의해주면 안 되고 야당은 강력하게 맞싸웁니다. 김민석이든 이재명이든 강선우든 뭐 이게 이진숙이든 저는 이게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정동영이든 나중에 누구든지 안규백이든 끝까지 맞싸웁니다. 고소하려면 다 해. 뭐 저는 이게 고소 100번 1000번 해도 신경도 안 씁니다. 고소하려면 해라고. 끝까지 저희는 맞서 싸워야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강선우 이진숙에 대해서는 좌파들까지도 강력하게 반발해서 좌파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좌파가 대분열되고 있다. 이거로서는 우리는 이게 이런 천재 일우, 이런 이게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이게 통합이 됩니다. 항상 이게 야당은 싸우면서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싸우면서 혁신하는 겁니다. 강력한 투쟁. 이게 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끝까지 낭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